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기초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물론 본인들이 물건 찾는 건 어떻게 찾으시더라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고 문의가 오시는데 개개인별로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이런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은 현장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처음 경매 공부를 하시는 분, 또 경매로 내 집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귀담아 잘 들어보세요. 잠깐 아시죠? 소통 3종 세트,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하고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네, 지금 저희 그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주택, 빌라, 소액 투자, 내가 한 돈 5천만 원 갖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든지 아니면 내가 3천만 원 갖고 있는데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좀 살 수 있을까요? 그런 문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조금 지방 쪽에 사면은 가능한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질문을 하시는데요. 자, 그런 걸 하는 데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보시잖아요. 물건을 보시면 제가 여기서 이제 물건을 분석을 해서 내보낸 걸 토대로 많이들 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현장에 가셔서 살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현장에 가서 내가 만약에 이 집에 살고 싶다라든가 살지 않아도 세를 놓거나 임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을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 거 얼마를 투자하는데 시세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경락가를 얼마를 써야 되겠다 라고 딱 마음을 먹고 그 낙찰 금액을 써서 받아와서 그 다음부터 제가 소유권 이전하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 따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을 가보시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주택이나 빌라나 아파트가 있어요. 어디부터 조사를 하시냐면 물건지가 여기야. 자, 물건지가 여기면 물건지 주변 10km를 다 조사하셔야 돼요. 제가 현장 나가면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주변 10km를 전부 조사를 하면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상권은 어떤가. 예를 들면 내가 임대를 목적으로 집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집을 한 날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거를 임대를 놔야 되는데 그 임대를 들어올 임차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상권도 되게 중요해요. 보통 임차인들은 한 15평 미만인 그런 집들은 학생이거나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홀로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가게를 하는 분이 임시거처로도 사용을 해요. 아니면 가게에 있는 종업원이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통 월세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권이 좀 살아있어야지 공실이 안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 상권을 먼저 딱 봅니다. 보고 여기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시세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현장 조사와 그 다음에 데스크 조사가 있어요. 자, 데스크 조사는 내가 여기서 컴퓨터로 다 알아보고 가야 돼요. 첫째 알아볼 때가 네이버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략 거래되는 금액이 거의 나와요. 거기 주소 찍고 그 다음에 몇 평형 그 평수도 찍고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 주택 다 찍으면 대략 거기서 나와 있는 가격이 있잖아. 얼마의 집이 나와 있어. 대략 이렇구나 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지도 들어가서 로드뷰로 그 동네를 한번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게 1차 현장 그 조사예요. 로드뷰로 보시는 거죠. 여기가 이런 동네야? 그럼 가볼까?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을 딱 가시는 거야. 가셔서 주변 10km를 제가 다 조사하라 그랬죠. 자, 주변에 있는 부동산을 갑니다. 이렇게 안 무섭게 생긴 사람한테 들어가세요. 괜히 처음 경매하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봐요. 부동산 그분이요 너무 막 혼내키셔갖고 무슨 경매를 받느냐고 나와 있는 매매 사라고 막 이런데요. 그래서 그 초보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경매는 무서워 막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서 나 이 동네 어디 경매하는데 경매 받으려고 하거든요. 이러면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그분들을 속이라는 게 아니라 이 시세조사는 경매보다 더 싼 물건이 있으면 그 금매를 사세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경매는 시간도 좀 걸려요. 나오는데 내가 다 내 손아귀에 들어오기까지 낙찰 받고 나서부터 그로부터 한 3, 4개월이 걸리는데 그 기간보다 그냥 경매는 금방 가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데 부동산을 최소한 10군데 이상은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 10군데 이상 다니면서 월세는 얼마고 전세는 얼마고 그 다음에 매매는 얼마고 이걸 다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대략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매매가 말고 전세가에서 조금 더 주고 낙찰을 받아오는 게 시세 차익 면에서 보나 아니면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한 그런 대가나 다 나올 수 있는 금액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로또처럼 경매를 반값에 가져온다? 그러는 건 안 돼요. 내가 한 20% 정도 수익을 챙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 취등록세라도 좀 뭐 이렇게 세이브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집을 수리하는 이런 비용이라도 좀 나올 수 있고 어차피 내가 집을 새로 매매를 해도 그런 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돈이 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경매를 받음으로써 돈을 조금 아껴서 그런 데 쓰는 거죠. 그게 몇 년 후에 집을 팔 때의 시세 차익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조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이거 받아야지 탁탁탁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이 경매에 관한 그 내용을 하나 프린트를 해가지고 가셔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센터를 가서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이 주민등록이 누가 돼 있는지를 필히 떼어보셔야 돼요. 주민등록 돼 있으면 그건 이제 선순위를 따져봐야 되지만 근저당보다 먼저다 그러면 내가 인수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소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멸되는 거에 따른 또 인수하는 거에 따른 그런 비용이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현장에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주택이나 빌라는 우리가 얼마만큼 전기, 수도 뭐 이런 게 밀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이게 밀렸으면 주택 빌라는 내가 소유권을 이전한 날 이전 거는 전 주인이 내야 돼요. 그래서 전 주인이 낼 수 있는 서류가 들어가면 돼요. 그 뭐 한전이면 한전 아니면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수도면 수도사업소에 다 내가 언제자로 이 집의 주인이 됐으니 이 이후부터 내가 세금을 내겠습니다. 이전 거는 전 주인에게 주십시오 하는 서류가 들어가면 되는데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아파트는 절대 안 돼요. 아파트는 밀린 관리비 다 내셔야 돼요. 1년치 밀려있다 다 내셔야 되고 2년치 밀려있다 다 내셔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밀린 경우가 3년 밀린 것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3개월 지나면 이렇게 끊잖아요. 못 쓰게. 왜 이렇게 밀렸냐 그랬더니 사정하니까. 그리고 또 요즘은 그 생활 기본 보장권이 있어서 그렇게 막 끊고 이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2년, 3년씩 밀린 것도 있는데 이게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평수가 크면. 그러면 거기서 관리비도 공용 부분, 개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현장에 있는 그 아파트 관리사무실만 가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직접 가야 돼. 그냥 가면 안 돼요. 이거 지금 경매 물건지 이거 꼭 프린트 해가지고 가져가셔야 돼요. 가서 이 물건을 제가 관심 있어서 좀 받아볼까 하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비 미납 안내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다 해주게 돼 있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근데 그냥 무조건 가서 몇 동 몇 호예요 이렇게 하면 개인 사생활 보호 침해에 의해서 그거를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그런 데 가실 때는 내가 받고자 하는 경매 물건지 그 정보를 한 두세 장 정도 프린트를 해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 가면 공용 부분, 개인 부분이 있어요. 아파트에. 근데 공용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조금 삭감을 해주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좀 같이 얘기를 잘하면. 물론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사무실이나 분녀에 이렇게 돈 걷어갖고 공용으로 돈을 다 냈잖아요. 입주민들이 낸 중에서. 다 냈기 때문에 절대 안 되지만 그래도 약간 좀 너무 많이 밀려있으면 감해주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밀려있어도 그냥 다 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금액을 보고 그 금액을 입찰가에서 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뭐 그 시세 차익을 남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 꼭 조사해 오시고 그리고 한 2번 정도를 가시는데 대낮에도 한번 가시고요. 밤에도 한번 가세요. 왜냐면 밤에 내 집 들어가는 데까지 이 가로등이나 이런 게 환하게 잘 돼 있는지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게 안전과 건강 그쵸?
그걸 기반에 두고 하는 건데, 만약에 낮에 가니까 너무 환하고 좋았어. 근데 밤에 가는데 우리 집까지 들어가는 길이 너무너무 깜깜하고 무서워. 그러면은 임차인이 들어오겠어요? 아니면 우리 식구가 살아도 무서운 거지. 동네에, 가까운 동네에 한 차 타고 2, 30분 이내에 병원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그쪽에 이제 어떤 공공시설 있잖아요. 내가 뭐 운동이라도 하려면 그런 체육시설 같은 게 좀 가까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주변 시설 다 살피시고, 뭐 편의점, 슈퍼는 좀 가까이 있는지, 이런 거 다 살피셔야 돼요. 그러셔야만 임차인이 들어와도 편하고, 이게 슈퍼가 너무 멀어도 안 되잖아. 우리가 갑자기 뭐 필요한 거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게 집 근처에 있으면 더 좋아요. 왜? 환하고 24시간 거기 불이 켜져 있어서 이렇게 안전해요. 저녁 귀갓길이. 자, 그렇게 해서 현장 조사를 꼼꼼히 다 하시고, 그리고 할지 말지 결정을 해서 입찰 날짜에 가서 딱 금액 정확히 쓰시고, 그리고 낙찰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현장 조사 잘 하셔서 우리가 좋은 물건, 시세 차익 남길 물건 잘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